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물 교육론을 이제 강의하게 된 양혜정입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올해 14년 차 강의인데 처음으로 심화 과정인 생물 교육론 이제 이론 강의를 3개월, 12주에 이제 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거의 8주를 계획을 잡고 길면 10주까지 이제 수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정해진 시간보다 이제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했었는데, 이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낌은 항상 뭐 쫓기는 느낌이고, 그래서 조금 이제 천천히, 그래서 올해는 기본 강의를 이제 빼고 심화 강의 하나를 이제 3개월로 이제 깔게 됐어요. OT를 먼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강생들은 그 자료실에 보시면 OT 자료가 있습니다. 원래는 PPT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워드를 쳐서 보냈는데 사인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프린트가 됐네요. 자, 프린트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은 이제 10시부터 4시로 이제 나와 있고요. 요 주차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주차이고 잘 보이진 않지만 그 프린트에 보면 10주차하고 12주차가 지금 원래 이제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날이고 석가탄신일인데 제가 이제 지방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차가 얼마만큼 막힐까 이런 걱정이 사실은 되긴 하는데 큰 이제 변동사항 없이 그냥 그대로 일단은 계획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주차가 있고 특징은 6주차에 모의고사를 이제 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생물 교육론만 모의고사를 치게 되겠죠. 그래서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원래 이제 기출되는 이제 문항의 개수가 보통 6문항이잖아요. 6문항에서 7문항 정도를 가지고 시간을 이제 정해서 실제 시험을 친 다음에 답안지를 걷어서 이제 채점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점은 직강생만 이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12주차에 원래는 이제 강의 계획서 썼을 때 모의고사 2번째를 뒀는데 보니까 이제 12주에 모의고사를 치게 되면 채점해서 피드백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11주차에 2번째 모의고사를 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이제 2번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비고에 보면 우리가 교육과정이 첫 번째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교육과정이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이제는 2015 개정 이제 과학과 교육과정이 나온 지도 좀 오래됐고, 시험 문제들도 굉장히 큰 틀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부분에서 나오는데, 시험을 이제 생물 교육론이면 그 교육학 관련된 여러 이제 이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제나 상황들은 학교 일선에서의 그 교수학습이 상호작용하는 이제 활동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많은 경우에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필수 탐구 활동이라든지 실제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서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서 관련된 교수학습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묻고 있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실제 교과서를 무조건 봐야 되잖아요. 근데 1차를 준비하는 경우에서는 교과서를 아예 안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답을 건 아니지만 시험에서 나오는 내용 자체가 필수 탐구활동, 그러니까 실험에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하면 내용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 3학년군에 과학에 포함되어 있는 필수 탐구활동은 16개입니다. 그래서 16개의 필수 탐구활동을 주제로 잡아서 우리 출판사가 이제 여러 가지잖아요. 검정 교과서.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출판사들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실험의 이제 과정이 다른 것들도 있고 소재가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좀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탐구 활동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실제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그 개념 있죠. 용어. 요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적으라고 예전에 소화에 대한 개념을, 과학적 개념을 적으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대다수가 잘 적고 나왔다라고 했지만 대다수 진짜 오개념이 많아가지고 정답률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됐다는 소문이 예전에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상적으로 생활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 용어일지라도 잘 모른다는 거. 그래서 핵심 용어, 개념과 필수 탐구 활동의 실험 과정, 그래서 시약이라든지 소재나 결과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16개이다 보니까 주차로 이제 나눠서 짝수 주차에 나눠서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그 일정이 교육과정이고 교육과정을 마치려고 하면 2주차에서 3주차 정도 걸쳐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할 때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을 할 때 단원별로 이제 2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일단은 자료를 이제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PPT를 띄워서 수업하는 형태가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궁금증이 있잖아요. 직강생들의 이제 장점은 즉각 이제 그날 궁금증을 해소를 할 수 있지만 인강생들은 수업을 듣는 이제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질문을 이제 그때그때는 또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Q&A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강치육과학연구소 사이트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서만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트로 들어가면 Q&A 란이 이제 상단에 여러 가지 란이 있는데 Q&A라는 란이 있고 그 Q&A를 클릭을 하면 생물 내용학이 있고 그 다음에 생물 교육론 란이 따로 있습니다. 가끔 보면 Q&A를 들어가요. 근데 첫 번째 그냥 생물만 보고 클릭을 해. 근데 생물 내용학 란에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생물 내용학이 안 들어가거든요, 요즘에. 강 선생님의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생물 교육론에만 올려져 있는 것만 질문하고 넣는데 나중에 연락이 와요. 학생이 자기 이제 답글을 안 달아줬다고 보면 내용학이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생물 교육론 이제 란에 이제 질문을 하면 되겠고, 이용시 이제 유의사항인데, 거기 이제 글을 쓰기 전에 유의사항이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잘 안 읽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만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하단에 글쓰기를 하기 전에 이제 글 번호가 쭉 있고 하단에 보면 검색 창이 있어요. 검색 기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해보라고 하냐 하면 첫 번째는 똑같은 질문이 매해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부분이나 용어는 학생들이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매해 지금 13년 하고 거기에 질문이 Q&A가 10년 이상이 지금 달려있는 형태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비슷한 질문이 이미 올라와 있고 답글도 달려져 있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한번 자기가 궁금해야 하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용어를 쳐보면 쭉 떠요. 어떤 거는 이제 문제도 있고 기출 문제도 있고 이론도 있고 있으니까 한번 일단은 어차피 그것도 공부잖아요. 그래서 검색 기능을 한번 꼭 해보고 나서 그래도 조금 다른 생각 또는 제가 단 답글을 읽어봐도 도통 모르겠다 하면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질문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글쓰기를 이제 눌러서 들어가게 되면 카테고리를 누르면 내가 이제 지금 이 궁금증이 이론 수업을 들을 때 궁금증인지 아니면 문제풀이를 들으면서의 궁금증인지 뭐 모의고사는 따로 있지만 다른 아니 기타 사항인지 아니면 기출 문제인지 이게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이제 지정을 한 다음에 만약에 이론 수업이다. 그럼 생물 교육론이잖아요. 생물 교육론 수업이면 제가 몇 쪽 보통은 이제 이론 수업을 하다 보면 교재하고 관련해서 설명했을 때에 놓친 부분이라든지 필기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여기 요약이 되어 있는 이제 교재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제 여러분들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쪽수를 적어주면 빠르게 찾아서 관련한 참고 문헌이라든지 요약되어 있는 내용의 이제 원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재 쪽수 그리고 그 제목에 질문의 핵심 용어를 적어주는 거죠. 오슈벨이면 오슈벨 또는 오슈벨이 더 오슈벨의 동화설 이렇게 등등 아니면 오슈벨의 유의미가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해주면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죠. 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적어놨다가 뭐 상담 그리고 이제 1년을 이제 우리가 1년이라고 해서 지금 3월인데 실제 시험 1차가 이제 11월에 있고 그리고 2차는 정말 1차 치고 나면 정말 빠른 속도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것은 1차 시험을 잘 쳐야 이제 2차 시험을 보기 때문에 1차에 올인할 수밖에 없지만 계획을 조금 나눠서 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대면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온라인 스터디라도 꼭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스터디의 이제 중요성은 너무나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왕이면 지역에 지금 못 올라오고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본인의 이제 동기들, 선후배들 섞어서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같은 학교의 커리큘럼과 같은 학교의 교수님, 같은 교재로 다 수업을 받고 교수님마다 학기에 맞춰가지고 한 권의 책을 다 뗄 수는 없잖아요. 항상 하는 그 부분만 학습을 하다 보니까 관점이 조금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스터디는 인터넷에 만나서 말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지역이나 학교를 좀 섞어서
교재도 조금 학습한 것이 다르고 관점도 좀 다르고 어떤 학교에서는 개설이 되어 있는 구체적인 이제 전공자가 이제 수업을 했던 이제 부분이 있으면 어떤 학교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스터디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강생들도 인원이 얼마 되지 않지만 스터디를 하는 것이 사실은 좋죠. 그래서 지금 직강 학원은 안 나오더라도 항상 고시원에 더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찾아가지고 스터디를 이제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대면을 하는 횟수를 좀 줄이고 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을 해서 스터디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수생의 경우에는 과거에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스터디를 많이 했던 경험들이 있고 자료가 엄청 많아요. 문제는 자료는 많고 다시 안 돌아봐서 어디서 했는데 봤는데 답을 못 정한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수생들은 그냥 저는 뭐 아는 게 없어요 이렇게 시작하긴 하지만 출발점에서 장수생과 초수생을 가릴 이유는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문제풀이를 딱 기점으로 해서 비슷한 실력이 되고 그리고 도드라지게 탁 튀는 학생들이 1차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장수생이고 내가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손해 같아. 손해 아닙니다. 장수생이면 손해가 아니고 그럼 붙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스터디를 해보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 그럼 이제 스터디 계획을 세워요. 스터디를 못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럼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막무가내로 공부를 하면 안 되잖아요.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럼 지금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세울 수가 없어요. 11월에 시험이기 때문에 10월까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월별로, 그럼 교육학, 계획표, 교육학, 그리고 생물 내용학, 생물 교육론이잖아요. 그럼 20점과 이제 80점. 그러니까 교육학이 한 20점이고 생물 교육론이 한 24에서 26점입니다. 그리고 제일 배점이 이제 높은 것은 당연히 생물 내용학이잖아요. 근데 배점이 높지만 우리 생물은 다른 이제 물리나 화학보다 훨씬 더 공부해야 될 영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원에서 시험 출제를 위해서 생물 내용학 영역을 찾고 있는 것만 최소 11가지예요. 11가지 전공서가 그만큼 많잖아요. 그럼 10가지가 넘어. 그러면 3월부터 지금 10월까지 생물 내용학을 전공서가 굉장히 두껍죠. 그리고 일반 생물학 책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을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지금 뭐 교직에서는 어떤 형태든 생물에 관련된 과를 나왔고 공부를 이제 학습을 했던 이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빈도가 높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수업도 듣잖아요. 수업도 듣고 정리하고 외우고 난 이제 문제 풀면서 내 개인의 공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쳐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게 손끝과 입 끝에 맴돌거든요. 정확하게 모르고 맴도니까 난 대충 비슷하게 적은 것 같은데 점수가 낮아. 그럼 뭐가 빠졌다? 핵심적인 용어가 빠진 거예요. 정확한 용어를 못 적어서 채점이 안 된 거예요. 비슷하게는 적었지만 우리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해보잖아요. 친구들하고 스터디 멤버들하고 비슷하게 적은 것 같아. 안도를 하는데 나중에 저 학생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고 나는 낮은 이유는 그 용어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기간에 계획을 세운 다음에 스터디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조건 많이 외우는 사람이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장수생은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입형을 많이 틀려. 기입형을 2점짜리 기입형 핵심 용어 적는 거 있죠. 빈칸에. 기입형을 대체적으로 많이 틀리고 서술형의 어려운 내용은 초수생보다 훨씬 그래도 많이 조금 점수를 받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장수생이다 보니까 좀 기본 일반 생물학, 즉 쉬운 거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잘 아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차수가 자꾸 높아지면 이렇게 눈으로 보는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눈에 익숙하고 제목하고 책만 보면 안심이 돼요. 이게 다 내가 아는 책 같으니까. 캠벨 같은 책. 그러니까 사실 물어보면 정확하게 못 적는 거예요. 어떤 경우 제일 이제 머리가 아프냐면 시험에 딱 나와. 이 캠벨의 왼쪽에 있는 그래프야. 답을 못 적어. 그게 이제 장수생들의 특징입니다. 장수생들은 조심해야 될 것이 기입형을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4학년생들이 합격을 하잖아요. 성적도 좋아요. 이제 물어보면 기입형은 오히려 다 맞춰. 근데 어려운 건 점수가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기본기. 4학년이다 보니까 학교 생활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확장을 많이 못 시켜요. 막 전공서를 많이 본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수업은 2학년, 3학년, 4학년 전공을 배웠잖아요.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리고 오히려 일반 생물 캠벨 책을 난 다 못 보겠어. 그리고 캠벨 책하고 종료 수업에서 중요하다고 한 거. 요것만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왜?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의 출발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합격생들을 항상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돌아서 이제 합격을 했는데 공부법에서 정도가 있더냐. 제가 항상 물어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옛날에 이것도 해보고, 막 고개를 저으면서 결국은 올해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외웠어요. 어쩔 수 없이. 기억이 자꾸 안 나고 핵심 용어 빠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해, 제가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그런 시행착오적인 부분이 분명히 바탕이 된 거는 맞다는 거죠. 하지만 외우지 않고서는 조금 높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다. 그래서 내용하기 뭐 비슷하게 1차 합격자 비슷하게 나오는데 초수생은 기입형과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게 다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생물학만 사실은 캠벨 책을 완벽하게 외운 학생이 몇 회 좀 됐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 저희는 이제 전공 서적을 다 많이 공부를 할 텐데 4학년 이제 남자 학생이니까 저는 아는 것도 없고 좀 공부도 좀 그렇고 날 뭐 이렇게 좀 떠벅떠벅 얘기를 해서 그랬는데 항상 캠벨만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안 보니 하니까 스터디를 했는데 너무 어렵고 양이 많아서 못 따라가서 저는 그냥 캠벨만 완벽하게 외우려고. 그래서 뭐 항상 선생님들이 하고 장선생님이 얘기하는 뭐 몇 회 독을 해야 된다. 그 학생이 그 시에 그 해 수석이 됐어요. 자기는 왜 붙었는지 몰라. 모르겠대. 자기 왜 붙었는지. 그 학생이 되게 웃긴 게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1차 시험을 치고 바로 학원에 등록해서 학원 나왔어. 그 자기 잘 치는지 몰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정확하게 짧게 자기는 답을 길게는 못 적었다고 하는데 핵심 용어 다 있어가지고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온 형태가 됩니다. 사람마다 조금 공부하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무조건 외우기 싫어도 외우는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스터디 계획을 월별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터디를 사실 하게 되면 주차로 다 세우잖아요. 이제 스터디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세웠는데 책이 너무 많나요? 아니면 더 봐야 될 게 뭐가 있나요? 하면서 이제 계획서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때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럼 제가 보고, 이제 제 생각이 항상 옳지는 않아요. 스터디원의 이제 의견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좀 책이 너무 많다. 또는 이 책보다는 이 책을 보는 게 낫지 않겠니? 그리고 왜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계획을 세우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막 백 장 이상씩, 200장씩 막 페이지가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럼 읽고만 넘어가는 거지. 그건 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스터디의 출발은, 그리고 개인적 공부 출발도 기출 분석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출 분석을 했을 때 요새 이쪽 파트에서 좀 많이 나오더라. 분적 세포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 책을 딱 펼쳐보면 교재가 첫 1장부터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1장부터 5장까지는 안 봐도 될 것 같아. 인트로. 그냥 설명 안쪽에 들어가는. 도입부밖에 없으면 난 7장부터 7장, 8장 보고 9장도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 우선순위를 먼저 보고 나머지 순위는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따로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하면 지금 한 8개월 남았잖아요. 스터디 계획을 개인별 또는 이제 스터디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획은 무조건 세울 수밖에 없어요. 스터디 계획은. 그거를 이메일로 보내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략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조금 뭐 힘들어요. 그럼 하수연도 또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 메일을 많이 보내잖아요. 이제 그런 메일을 여기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많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스터디를 하면 실시간으로 이제 카톡을 많이 보내가지고, 제가 전화번호는 작년부터인가 이미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제 카톡에도 뭐 1000명 넘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보면 압니다. 다급해가지고 계속 내가, 나 지금 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데 내가 교재 몇 페이지가 어디에 가 있는지 내가 다 못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카톡을 이제 개인적으로 뭐 안부 인사나 뭐 그런 거를 뭐 정말 필요할 때는 전화를 하겠죠. 그런 건 괜찮은데 스터디를 하면서 내가 선생님 전화번호가 있어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은 지양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교재 차례 소개입니다. 교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동일한 교재를 이제 3년을 사실은 사용했어요. 왜 3년을 사용했냐면 2018, 19, 20 이렇게 3년을 사용했습니다.
과학이 다시 개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2021년 정도에. 그러니까 작년 2020년에서 2021년. 그래서 처음 이제 교재를 했는데 교재를 내고 나면 개정 시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법령이 몇 월에 나올 줄을 모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교재를 개정될 걸 생각해서 3년까지 버티고 있었는데 올해 이제 학회에서 설문지 조사가 왔는데 결정이 2025년에 수학과 과학이 개정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개정됐으면 좋겠고, 기존 2015 개정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지가 이제 지금 학회 회원들한테 도는 거 보니까 2025로 확정이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2020년이다, 또 그 다음에는 2021년이다 해가지고 계속 교재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저히 못 기다리고 올해 이제 책을 다시 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작년의 책도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앞쪽에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학교의 지원 사항이라든지 뭐 지역 교육청에서 뭐 지원을 해줘야 돼 이런 상황 우리가 외울 것은 아니라서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은 이제 생략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용학처럼 굉장히 이제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내용적인 부분이 급속도로 이제 밝혀지고 이론서가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학처럼 과학교육론 내용도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서도 많이 없고, 이론서가 개정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없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이론서도 항상 개정될 때는 교육과정이 이제 개정이 될 때 다시 이제 개정이 된 형태가 됩니다. 생명과학 교육론 책도 있잖아요. 1판이 있고 몇 년 동안 1판을 사용하다가 최근 2판으로 나왔죠. 1판하고 2판을 비교하면 바뀐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요약 부분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 교재도 큰 틀에서는 많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교재를 사용해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기출됐던 뭐 과학적 소양이라든지 뭐 이제 의문의 유형이라든지 기출된 내용 일부들을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교재에 넣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가 그러다 보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그것 말고는 크게 수업을 듣는데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삽입이 된 내용은 제가 PPT에서 여기에 띄우면 여러분들이 이제 찍거나 화면을 찍거나 이제 필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뭐 끼워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재는 크게 큰 차이는 없다는 거. 근데 페이지는 무조건 달라져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수업 듣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봅니다. 교재 차례 소개를 했을 때 왼쪽에 지금 프린트에 보게 되면 생물 경로 평가 영역과 내용 요소가 나와 있죠. 지금 이 평가원에 들어가 있는 자료입니다. 실제 임용 1차 문항을 출제할 때 이 왼쪽에 있는 영역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이 제가 만든 이제 생물 교육론 교재 있잖아요. 그게 몇 장인지를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생물 탐구가 있죠. 생물 탐구는 저도 이제 2장에 탐구에 관련된 내용을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탐구 요소라고 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탐구 과정 또는 탐구 기능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파2를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진 기초 탐구 과정과 통합 탐구 과정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과학의 본성에 대한 내용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장이 첫 번째 생물 탐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하고 생물학사인데, 과학사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이게 문항에서 제시되는 자료로 나오죠. 자료에서 이제 과학사의 일부 내용을 뭐 재구성했다, 이런 형태로 나온 다음에, 그리고 관련해서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 묻는다든지 아니면 철학에 대한 것을 많이 묻게 됩니다. 관련돼서 과학적 방법. 과학사라고 하면 그 예전 시대에 어떤 과학자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디에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를 했고 어떻게 결론이 나왔는가가 주로 이제 이야기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그 과정을 보다 보면 과학적 방법, 연구한 방법이라든지 그 결론이 참인지, 그 실험의 설계가 옳은지, 그리고 이 내용은 시대의 큰 틀에서 큰 주제를 봤을 때는 그 과학 지식에 해당되는 내용이 변하고 있는지 변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과학 철학의 관점인지 현대의 과학 철학의 관점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학사에서 과학자가 수행한 이제 연구의 그 가운데 탐구 요소가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사실 연계가 많이 돼서 기본적 출제가 이제 많이 됐죠.
그래서 생물학 철학이라고 잡혀 있는데 우리가 생물 임용고시 준비다 보니까 생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과학 철학입니다. 과학 철학. 그래서 전통적인 과학 철학과 현대 과학 철학에 대한 내용이 여기 3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이 이제 세 번째죠. 교육 과정 보면 변천 과정이 나와요. 내용 요소에서. 과거 1차 객관식 시험에서는 무조건 변천 과정이 한 문제씩은 나왔어요. 12문제였거든요. 12문제. 1차 객관식으로 시험 쳤을 때 40문제 생물 문제 중에서 12문제가 생교론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2문제가 항상 교육 과정에 무조건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변천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 조금 이제 획기적으로 바뀐 거,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거. 3차, 학문 중심 교육 사주에 관련된 3차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ST에서 교육 이제 운동, 교육이 영향을 미쳤던 5차나 6차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이제 6차에서 통합과학이라는 거, 그리고 7차에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이렇게 특징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변천 과정이 나왔는데 주관식으로 바뀌고 나서는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나오지 말라는 법이었어요. 과거에 굉장히 기출이 많이 됐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나올 수가 있어서 좀 이제 변천에 대한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이제 개정된 배경과 주요 내용은 오늘 2015 개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2015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학습을 하고 실제 초등학교는 우리가 사실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학습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1, 3학년군에서 생명과학 관련된 이제 단원이 있잖아요. 그 단원이 특성이 무엇인가? 무엇을 배우는가? 성취 기준, 그리고 탐구 요소도 나와 있고, 그리고 필수 탐구 활동도 나와 있고,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수학습 방법에 보면 지도할 때 이거는 다루지 말아라. 이거는 중점적으로 다뤄라. 이거는 모형이나 컴퓨터 동영상 등을 사용해라. 그리고 이제 평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단어는 초등학교 과학 어디야? 어떤 학년군에 이제 어떤 단원과 그리고 고등학교 이제 과목에 어떤 단원과 연계가 되는지 등등으로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기출제등을 보게 되면 수업을 하는 상황이나 주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 내용, 주제 제시되어 있는 이 자료가 담겨 있는 이 내용은 어떠한 단어, 어떠한 이제 과목, 어떤 과목이니까 중학교 과학인지 아니면 통합과학인지 고등학교에 생명과학 1인지 2인지 이것이 과학사인지 이것을 이제 구분을 하고 어떤 과목의 어떤 단원명 그리고 내용 요소가 어디에 관련이 있는지 등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 외우면 여러분들 경험 있는 사람 알 겁니다. 안 외우면 못 적어요. 그러니까 2개, 3개 적는 게 이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조건이 2개 보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점에서 2개면 대부분 항상 그렇진 않지만 하나의 이제 작성 방법이 2점짜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1.3점도 있긴 해요. 근데 보통 2점, 2점이면 단원의 이제 단원명, 내용 요소 2개나 3개 적잖아요. 그럼 이거를 부분 채점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과거에는 굉장히 세심하게 부분 채점을 해줬는데 최근에 0.5점은 없어요. 그냥 1점이에요. 그러면 3개면 이게 하나가 1점인지 이렇게가 1점인지 아니 통으로 채점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적을 수밖에 없다. 다른 이론에 대한 것보다는 교육과정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사실은 채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외워야 될 부분이 있다. 외국 교육과정의 경향은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그냥 참고로 보는 거죠. 그리고 4번째하고 이제 5번째가 생물교수학습 이론과 실제라고 나옵니다.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우리가 6문제 또는 7문제 생교론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1차에서. 그러면 한 반 정도 점수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수학습 이론은 이제 행동주의는 우리가 학습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지주의하고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교수학습 이론을 학습을 하게 되죠. 출제 빈도 가장 높은 것은 제가 2002학년도 지금 평가원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게 2002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 이제 거기 이제 평가원의 기출 문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생물 교육론만 시험 쳤던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임용 쳤을 때는 과학 교육론이라고 해서 과학 교육론, 물리 교육론, 지구과학 교육론, 생물 교육론을 한 5점씩 배점, 5에서 6점 정도를 해서 이렇게 시험을 쳤었어요.
그러니까 그 출제의 이제 핀들을 쭉 따져보면 교사학습 이론 중에 횟수, 단연 내용이 많은 이론, 그러니까 외워야 할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오슈벨이 거의 독보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슈벨. 그리고 피아제. 최근에 이제 비고츠키가 많이 나오고 브루너, 그리고 드라이버 이런 이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지주의 교수학습 이론하고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육 심리나 이렇게 학습할 때 굉장히 다양한 교육학자를 배웠겠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일반적인 그 교수학습 이론인데 이것을 그대로 과학 교육에 접목을 했을 때 다 일치가 잘 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의 이론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것을 이제 적용해서 연구를 했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이니까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과 있죠. 자연 계열의 수학, 기술, 그리고 우리 과학 보면 시험이 비고치키 비계설지 우리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도 답이 기입형 비계에 대해서 나오고 수학에도 나오고 우리에게도 나오고, 특히 피아제는 학생들이 이제 그 외부 환경으로부터 경험한 것들을 인지 구조에 구조화를 시키잖아요. 그때 어떤 구조로 구조화시키냐면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이제 사고를 할 수 있게 인지 구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수학에서 항상 문제를 보면 우리 풀 수는 없어요. 내용을 수학을 잘 모르니까. 근데 피아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과학에서도 이제 피아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이제 봅니다. 이것이 이제 교수학습 이론인데 평가원에서는 교수학습 모형도 교수학습 이론에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 이론서에 보면 교수학습의 전략 따로, 그리고 교수학습 모형 따로, 이론 따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제 교재에서는 4장하고 5장이 이렇게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생물 교수학습 그 실제 영역이 평가 영역에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수업 시연이라든지 지도안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1차 시험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1차 시험에 이제 이걸 잡을 때 이런 이제 교사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도안 작성법과 수업 시연에 대한 것들도 다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금 2차 시험의 범주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실제에 대한 내용은 그 전략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되겠고, 이제 6번째가 그 평가죠. 평가. 생물 학습 평가인데, 평가는 딱 2가지 형태로 이제 드러나요. 학생들이 굉장히 평가를 어려워하는 그 학생들은 왜 어려워하냐 하면 이론은 외워서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론이 있거든요. 평가에서도. 이론은 일단 외워서 적으면 되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채점표를 가지고 실제 제시된 학생의 답안을 채점을 하는 건데 그 채점이 본인이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 정확해야 되고 5개념이 있으면 채점의 점수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채점은 있는 것도 채점을 왜 어려워하니까 본인이 채점을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제 모르는 거죠. 불안한 거죠. 자신이 아는 내용이 옳은지 아닌지.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이 채점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답안을 적는 건데 중학교 과학 수업의 활동에서 보고서 쓸 때 학생들 답안을 적는 거 아니면 지필평가 문항에서 이제 주관식에서 답안을 적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안하다는 거죠. 그럼 불안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과학적 내용을 모르니까 불안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론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접근이 좀 쉽고 채점에서 채점표를 실제 이제 교사가 채점하는 것을 채점을 하라고 하고 몇 점을 좀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채점표에서 대한 이제 내용인데 사실 채점을 잘못하게 되면 통채 점수가 날아가긴 해요. 그러니까 좀 불안감이 높은 이제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평가는 항상 한 문제는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10년간을 보면 평가가 나오지 않는 이제 그 년이 한 1, 2년이 있긴 한데 그냥 평가는 한 문제 나온다 4점짜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이론 일부 내용 정말 이론이 적거든요. 그 내용 정확하게 외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 제시된 그 중고에 맞춰서 채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철학을 이제 어려워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지. 과학적 방법, 매해 시험을 쳐도 매해 틀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납법인지 연역법인지 기출법인지 가설연역법인지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이게 이론서에 봤을 때 이론서는 말 그대로 이제 원론적인 이론에 대한 것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단계로 이제 실험을 진행하는지가 나오고 이것을 다양한 주제에 이제 적용을 해버리니까 각 이게 째려보고 있는데 가설 연역법인지 연역법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가설 연역법인지 기출법인지 왜 기출에서도 가설을 생성하잖아. 그 또 헷갈리는 거야.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죠. 많이 틀리는 거, 과학적 방법. 그렇게 많이 넣었는데 매해 틀리는 게 있어요. 항상 속아. 출제자의 거기에 속아라, 틀려라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항상 걸려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평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제 생각이죠, 항상.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7번째 제시되어 있는 생물교육 환경과 지원은 영역의 평가는 평가 영역에는 포함되어 있지만은 실제 이제 시험 문제로, 1차 문제로 구현이 되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실험을 할 때, 실험실이나 야외 수업 운영을 할 때 학생 관리와 안전에 대한 것은 현장 학습이라든지 야외 수업에 대한 그 이론이 있죠. 그러니까 수업의 전략을 배울 때 안전에 대해서 무엇을 주의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도 교사학습 방법에 보면 실험 실습 지도가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부분에서는 조심을 해야 된다. 최근에 과학과에서도 교육 과정 그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적는 것이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서 제시된 내용은 명확하게 적어야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확하게 많이 못 적었어요. 우리에 나온 게 화학인가 어디서 나왔더라고요, 최근에.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제 야외 활동을 할 때의 안전시험,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실험을 할 때 실험실 유의사항, 주제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죠. 염색약을 사용하면 염색약 사용하는 주제는 염색약이 묻으면 안 된다. 묻었을 때는 이렇게 해라. 눈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라. 그리고 이제 열을 가하는 이제 형태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과학실 자체에서 들어왔을 때 큰 일반적인 안전사고에 대한 이제 부분들 대비하는 거, 그리고 주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에 실려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들, 이것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 교재에 영역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7번째 영역에서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구현을 시험 문제로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다. 그래서 6개의 평가 영역에 해당하는 이 틀을 가지고 문제를 만듭니다. 작년에는 서술형 4문제가 나왔죠. 6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24점으로 생물교육론이 출제됐고, 기평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22점에서 어떤 경우에서는 26점까지 요게 범주로 생물교육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OT를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